우주에 다녀왔다면 뭐 더 좋았을까?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거니까.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주인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파라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틴벤처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고산입니다. 저는 제 진로를 제가 스스로 계속 결정해 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고 대학교 갈 때도 그런데 저는 이공계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죠. 사람이 이렇게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됐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 때 그거에 딱 맞는 전공을 발견했는데 그게 인지과학이라는 전공이었어요.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하면서 조금 기술적으로 더 가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 전공을 가지고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 가서 AI 분야를 연구하게 됐죠. 결단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국민 오디션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긴 했는데 아,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사실은 일찍 생각을 하게 됐죠. 시작은 이제 가볍게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뭔가 커져가는 느낌이죠.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게 커가면서 구체화돼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주인이 이제 교체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다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그 기간을 잘 버티는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일이다. 좀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주에 다녀왔다면 뭐 더 좋았을까? 지금 이제 카파라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보다? 라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거니까 힘들 때는 잘 버텨 나가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것 되게 중요하다.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창업의 경험이 어떠냐면 삶을 굉장히 응축해서 밀도 있게 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걸 했었으면은 이만큼 밀도 있게 내가 무언가를 해왔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사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됐고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움츠러든 경제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힘내라 부산, BNK 부산은행.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실리콘밸리에 어떤 기관에 가서 시간을 한 10주 정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대학은 아니에요. 10주간의 그 썸머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단체이고 너네가 여기서 10주 동안 해야 될 일은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데모데이를 하고 거기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와서 바로 투자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이런 모델을 그때 봤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뭐 창조 경제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한국의 그런 어떤 청년들의 현실과 굉장히 대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근데 나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야 하는 막 꿈을 갖고 막 가슴 설레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형 싱귤러리티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버드에 진학한 뒤에 1년만 수료하고 중간에 휴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법인을 만들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싱귤러리티 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싱귤러리티 대학교 갔을 때 경험했던 게 3D 프린팅이었어요. 2010년도에 굉장히 앞섰죠.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예요. 타이드를 운영하다가 에이틴벤처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이 굉장히 핫하게 조망을 받고 있었을 때였고 제조 분야가 좀 말랑말랑해져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더 발전이 되어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3D 프린터만 본 게 아니라 제조 분야에 거대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게 그런 기운들이 느껴졌었어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는데 이 뒤에 뭔가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근데 첫 번째 프로젝트로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제조를 안 해봤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쉽게 봤었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프로젝트일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다 오픈 소스이거든요. 외관을 잘 만들어서 프린터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그 시제품을 제작하고 양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마음에 드는 프린터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2년 정도가 소요됐고 제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굉장히 딥하게 알게 됐죠. 깨달은 게 제조 인더스트리가 엄청나게 큰데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제조는 20세기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 들 정도로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 제조 분야를 온라인 서비스화하는 것,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도전적인 그런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에이틴벤처스가 3D 프린터 제조업에서 제조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큰 피벗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제조 분야는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 없냐. 저희 카파가 제공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채널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히려 더 쉽게 소통하실 수 있는 IT적인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 드려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제조업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온 것도 제조업이 견인해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IT 업체가 제조업체랑 같이 붙어서 시너지를 낼 때 다음 차원의 생태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직 제조 생태계가 남아있을 때 빨리 협력해서 이 다음 생태계로 가는 게 저희로서의 소명이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 서비스 선택해줘야 되니까 사실 예전부터 고객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실행해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실행을 해내고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존재하더라고요. 힘들 수 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힘들어 해도 되고 그걸 뭐 꼭 안 힘든 척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 삶의 일부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분명히 뭐 내가 생각하는 걸 또 이뤄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뭐 도전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도전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뭐 강요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청년을 포함해서 뭐 사실 모두가 자기만의 무엇인가 꿈을 위해서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나 도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 영역을 탐색해 나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나만의 비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전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사나 잘하고 있다. 계속 하던 대로만 하고 네 원하는 거 다 해봐라.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뜻한 바대로 한번 즐겁게 살아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